총 30개의 팀, 약 500명의 선수, 한 시즌당 총 1230경기. 시간은 없고 좋아하는 선수들이 은퇴해버린 분들께 새로운 선수를 소개하며 입덕을 제안합니다. They've been outscored 19-8 in the period. Amen Thompson, push shot, good. He just bullied his little brother. 오늘의 주인공은 같이 NBA에 진출한 아멘 탐슨과 어사르 탐슨 형제입니다. 어린 나이에 벌써부터 팀의 주축이 된 두 사람, 그 인생을 따라가 봅니다. 오늘의 영상은 한 끼통살과 함께합니다. 2003년 1월 30일 캘리포니아 샌리안드로에서 쌍둥이가 태어납니다. 자메이카계 미국인 부부의 사이에서 아멘 탐슨이 먼저 태어나고 1분 뒤 어사르 탐슨이 세상에 나왔죠. 그들의 이름은 이집트 신화에서 따왔는데요. 미들네임은 공통적으로 XLNC로 엑설런시, 각하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형제가 어릴 때부터 평범함이 아닌 위대하고 탁월함을 추구하도록 이렇게 지었다고 하죠. 쌍둥이 형제의 아버지 트로이 탐슨 시니어는 고등학교 시절 농구를 했으나 무릎 수술로 인해 선수 생활이 끝나버렸습니다. 이후로는 농업이나 건설 노동 분야에서 근무했죠. 그리고 어머니 마야 윌슨은 행정사무직으로 근무했었습니다. 또 형제의 삼촌인 마크 탐슨은 과거 올림픽에서 자메이카 대표로 허들 경기에 참여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쌍둥이 형제에겐 9살 많은 큰형 트로이 탐슨 주니어가 있었는데요. 먼저 농구를 시작해 이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쌍둥이는 2대1로 덤벼도 큰형에게 항상 패배했다고 하죠. 쌍둥이 형제는 어려서부터 공을 갖고 놀았지만 제대로 농구를 시작한 건 7살 무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때부터 체계적인 훈련을 시켰는데요. 학교 수업보다 1시간 일찍 데려다주고는 드리블, 레이업, 슈팅 등 기본기 훈련을 과제로 주고 몰래 숨어서 제대로 하나 지켜봤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쟁심이 강한 쌍둥이 형제의 훈련은 항상 1대1 대결로 이어졌다고 하죠. 일상의 모든 것에서 쌍둥이는 경쟁을 했다고 합니다. 형제가 9살이 됐을 무렵엔 이미 지역에서 꽤 유명해졌습니다. 또래에 비해 긴 팔다리와 빠른 스피드, 점프력 등 모든 면에서 뛰어났죠. 그리고 형제가 6학년이 될 때 그의 부모님은 큰 결심을 합니다. 자녀들을 더 농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홈스쿨링하기로 한 것이죠. 다만 어머니의 지도하에 오전에는 학업과 독서를 꾸준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독서를 즐긴다고 하죠. 이후 오후에는 농구 훈련과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고 저녁 시간대엔 픽업 게임 등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2년간의 홈스쿨링을 하고 8학년이 되기 직전 형제는 플로리다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들의 아버지는 쌍둥이에게 더 큰 무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플로리다로 이주한 쌍둥이는 학업 수준이 높은 파인크레스트 하이스쿨에 진학하게 됩니다. 홈스쿨링을 통해 아직 8학년의 나이임에도 고등학교에 입학한 탐슨 형제. 그들은 빠른 나이에 입학했음에도 이미 키가 6피트 4인치, 약 193cm에 달했습니다. 게다가 운동 능력까지 뛰어나 입학과 동시에 주전 자원으로 기용되는데요. 대학 진학을 앞둔 선수들과 비교해도 밀리지 않는 수준이었죠. 아멘은 스피드와 돌파력을 보여주며 메인 볼핸들러 포인트 가드 스타일이었다면 어사르는 보름밤보다 마무리 역할을 하며 리바운드와 수비에서 더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해가 거듭되며 쌍둥이 형제는 지역 스카우트들 사이에서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아멘의 경우는 입학 당시 평균 7.9득점, 4.1리바, 2.3어시, 0.5블락에서 20.5득점, 8.4리바, 4.4어시, 1.6블락까지 성장했고 어사르의 경우는 입학 당시 평균 8.8득점, 2.6리바, 1.7어시, 0.3블락에서 22.6득점, 7.2리바, 3.4어시, 1블락으로 올라섰습니다. 당시 형제는 지역 내 베스트 5에 선정되고 공동 MVP를 수상하기도 했는데요. 기자들에 따르면 MVP를 한 명 뽑을 수 없다고 판단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하죠. 더불어 형제의 활약으로 파인크레스트는 플로리다주 챔피언을 차지하게 됩니다. 또 아마추어 팀 브레이크다운에서 전국 대회를 뛰며 스카티 반스, 케이드 커닝햄, 제일런 그린 등 동시대의 유망주들과 경쟁하기도 했죠. 이때 탐슨 형제는 이미 알라바마, 애리조나, 캔자스, 어번 등 농구 강호 대학들에게서 장학금까지 주겠다는 러브콜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또 한 번 특이한 계획을 세웁니다. 2021년 당시 미국에는 하나의 리그가 생겨납니다. 바로 오버타임 엘리트죠. 이 리그는 고교농구 미디어 기업이었던 오버타임에서 출범시킨 리그인데요. 전 세계에서 온 16세에서 20세 엘리트 선수들을 모아 팀을 이뤄 성장시키는 목적이었죠. 당시 대학 농구와 달리 첫 시즌에 선수들에게 연봉을 지급하며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는데요. 고등학생 수준의 선수들을 모아놨으니 수준이 낮은 거 아니냐는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탐슨 형제의 아버지는 당시 아마추어 팀 경기를 돌며 형제가 혹사당하는 것에 비해 성장이 더디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 타이밍에 기숙을 하며 학업과 엘리트 육성에 몰두하는데 연봉까지 받는다는 조건은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당시 형제는 새로 생긴 이 리그에 탐탁치 않아 했으나 결국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로 결심하죠. 결국 오버타임 엘리트의 창립 멤버로 합류하게 된 탐슨 형제. 리그는 그들을 리그의 간판 스타로 내세웠습니다. 여기서 2시즌을 보내는 동안 형제는 리그 최고의 스타로 성장했습니다. 아멘은 폭발적인 운동 능력과 플레이메이킹을 갖춘 대형 포인트 가드로 어사르는 뛰어난 수비력과 다재다능함을 갖춘 올라운드 윙으로 평가받았죠. 하지만 형제에게 공통적으로 아쉬운 점은 점퍼를 비롯한 슈팅이었는데요. 리그에서 한 시즌을 보낸 뒤에도 NBA 드래프트
드래프트에 나갈 조건은 충족됐지만 이들은 슈팅을 보완하기 위해 전체적인 폼과 릴리즈를 계속해서 수정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두 번째 시즌 후반에는 여러 개의 3점 슛을 성공시키며 리그의 우승을 차지하는 데 성공하죠. 여기서 어사르는 파이널 MVP까지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형제는 NBA 드래프트에 참가하기로 결심합니다. 2023 NBA 드래프트, 웬바냐마가 등장한 화제의 드래프트였죠. 이때 탐슨 형제는 1라운드 지명이 유력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오버타임 엘리트 리그에 대한 스카우터들의 불신이 존재했는데요. 훈련 시스템이나 시설은 좋았으나 대학 리그만큼 선수를 검증하기가 어려웠다고 하죠. 그래서 각 팀들마다 탐슨 형제에 대한 평가가 많이 갈리기도 했습니다. 일부 팀은 그들의 고등학교, 아마추어 팀 영상들까지 모두 찾아봐야 했을 정도로 판단이 어려웠다고 하죠. 그리고 1라운드 4픽으로 아멘이 먼저 휴스턴에 지명됩니다. 그리고 바로 뒤이어 5픽으로 어사르가 디트로이트에 지명되죠. 플레이메이커가 필요했던 휴스턴, 수비와 경쟁심을 중시한 디트로이트. 두 팀 모두 형제의 재능을 보고 픽한 건데요. 기대만큼 성장해준다면 몇 년 뒤 올스타도 문제없다는 판단이었죠. 먼저 아멘은 데뷔 전부터 고난을 겪게 됩니다. 전부터 지적받던 슈팅 능력이 말썽이었는데요. 데뷔 전에서 3점 슛 7개를 던져 1개만을 성공시켰죠. 게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발목 부상을 당하며 한 달 가까이 결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즌 중반을 넘어서며 포지션에 크게 제한을 받지 않는 수비 능력으로 자신을 입증하기 시작합니다. 휴스턴은 아멘을 장신가드가 아닌 포워드로 기용하기 시작했고 이 전략이 잘 먹혀 들어갔습니다. 아멘은 첫 시즌에 평균 9.5득점, 6.6리바, 2.6어시를 기록했죠. 하지만 3점 슛 성공률 13.8%, 자유투 성공률 68.4%로 슈팅은 아직도 극복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었습니다. 당시 휴스턴은 기대했던 것과 달리 수비 괴물을 얻었다는 평가가 있기도 했죠. 아멘은 두 번째 시즌부터 휴스턴의 핵심 선수로 성장합니다. 시즌 개막 후 2달 만에 스타팅 라인업으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평균 14.1득점, 8.2리바, 3.8어시까지 올라섰죠. 게다가 3점 슛 성공률은 작년의 2배인 27.5%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아멘은 작은 가드부터 포워드까지 포지션을 가리지 않고 수비해냈는데요. 고작 2년차 만에 올 디펜시브 퍼스트 팀에 선정되며 휴스턴을 서부 2위까지 이끌었죠. 그리고 처음 진출한 플레이오프에서 골든 스테이트와 맞붙게 되는데요. 아멘은 시리즈 초반 긴장한 모습이 보였으나 5차전에선 25득점을 폭발시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휴스턴은 7차전에 접전 끝에 패배하고 마는데요. 그럼에도 아멘의 수비 능력에 대해서는 모두가 인정했죠. 그리고 2025-26 시즌에서 아멘은 한 단계 더 발전합니다. 휴스턴은 듀란트가 합류하며 더욱 공격적인 라인업이 갖춰졌는데요. 여기서 아멘은 더욱 빛나게 됩니다. 시즌 동안 출전한 경기에선 모두 선발로 나서며 평균 18.3득점, 7.8리바, 5.3어시를 기록하죠. 득점과 어시스트가 크게 증가한 것과 동시에 자유투 성공률이 77.9%로 크게 성장했는데요. 이제는 직접 공격을 창출해내는 동시에 스타급 선수들을 수비하는 데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휴스턴은 5번 시드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게 되는데요. 듀란트가 부상으로 한 경기밖에 출전하지 못하며 4번 시드 레이커스에게 6차전 만에 패배하게 되죠. 하지만 아멘은 이 시리즈에서 평균 19.2득점, 7리바, 5.7어시를 기록하며 이제는 팀의 핵심 자원이 되었습니다. 아직 3점 슛 성공률은 20%대를 기록하고 있지만 자유투 성공률이 한 시즌 만에 크게 성장해 다음 시즌을 더욱 기대하게 만들고 있죠. 그럼 다시 돌아와서 쌍둥이 동생 어사르 이야기입니다. 고점이 높을 거라 예상했던 아멘과 달리 어사르는 훨씬 더 안정적인 픽이라는 평이 많았죠. 당시 디트로이트는 사실상 꼴찌인 팀이었는데요. 덕분에 어사르는 데뷔 전부터 선발로 출전하게 되며 수비에 강한 면모를 보여줄 기회를 얻습니다. 마이애미와 있었던 데뷔 전부터 히로, 버틀러, 아데바요까지 블락하며 오블락을 기록하기도 했죠. 또한 어사르는 시즌 초반 대부분 경기에서 10개 이상의 리바운드를 잡아내며 다수의 블락, 스틸까지 기록했습니다. 당시 현지 커뮤니티에선 커닝햄과 어사르 빼고 모두 갈아치우라는 의견도 있었죠. 하지만 어사르도 아멘과 마찬가지로 슈팅이 치명적인 단점이었습니다. 3점 슛 성공률 18.6%, 자유투 성공률 59.7%, 게다가 시즌 도중 혈전이 발견되며 남들보다 빠르게 시즌을 마감하게 됩니다. 디트로이트는 또 한 번 시즌을 꼴찌로 마감했지만 어사르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즌, 어사르는 11월 말이 되어서야 경기에 복귀했습니다. 이 시즌에 디트로이트는 비커스태프로 감독을 교체했고 베테랑 선수들을 영입했습니다. 그리고 커닝햄이 올스타급 선수로 성장하죠. 어사르는 이런 상황에서 출전 시간은 다소 감소했지만 팀의 수비의 핵심을 차지합니다. 시즌 평균 10.1득점, 5.1리바, 2.3어시. 스탯상으론 화려하지 않지만 비커스태프 감독은 어사르를 상대팀 에이스 삭제용으로 기용했습니다. 어사르는 테이텀, 할리버튼, 미첼 등 스타급 선수들을 효과적으로 수비했죠. 이런 변화 속에 디트로이트는 꼴찌에서 6위로 올라서며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게 됩니다. 디트로이트는 1라운드에서 3번 시드 뉴욕과 맞붙게 되었는데요. 이 시리즈에서 평균 22.5분을 출전하며 11.5득점, 5.1리바를 기록해 플레이오프에서도 통한다는 것을 보여줬죠. 하지만 뉴욕을 이기기엔 역부족이었고 디트로이트는 6차전 끝에 패배하고 맙니다. 그리고 2025-26 시즌, 어사르는 수비 측면에서 한 단계 더 성장합니다.
평균 26분 출전, 9.9득점, 5.7리바, 3.1어시, 2스틸. 특히 평균 스틸은 리그 1위를 차지하며 올 디펜시브 퍼스트 팀에 선정됐죠. 게다가 올해의 수비수 투표에서도 3위를 차지할 정도로 그 영향력은 컸습니다. 팀 또한 더 이상 꼴찌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고 무려 60승 22패로 동부 컨퍼런스 1위를 차지하는데요. 올해 우승까지도 기대하는 팬들이 많아졌죠. 디트로이트는 1라운드에선 올랜도와 만나게 되는데요. 이 시리즈에서 어사르는 평균 8.6득점, 8.7리바, 2.3스틸, 2.3블락을 기록합니다. 23살이야 선수가 플레이오프에서 스틸과 블락 모두 평균 2개 이상 기록한 건 하킴 올라주원과 마이클 조던 정도밖에 없었다고 하죠. 5차전에선 6득점, 15리바, 6어시, 5스틸, 2블락이라는 기이한 스탯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디트로이트는 7차전 승부 끝에 올랜도를 제압하고 클리블랜드와 만나게 되는데요. 미첼, 하든, 모블리가 이끄는 클리블랜드는 엄청난 공격력을 자랑하고 있었죠. 어사르는 이 시리즈 수비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자유투 성공률 53.3%, 3점 슛 성공률 16.7%라는 극명한 단점이 부각되었습니다. 결국 7차전 끝에 디트로이트는 패배하며 시즌을 마감하게 되죠. 시즌이 모두 끝난 지금 시점, 아멘은 공수 양방향의 슈퍼스타의 길을, 어사르는 수비 아이콘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지적받는 슈팅이라는 과제를 과연 극복할 수 있을지 다음 시즌을 지켜봐야겠습니다. 쌍둥이 형제는 어린 시절 르브론을 롤모델로 삼았다고 합니다. 때문에 르브론의 키인 6피트 9인치까지 크고 싶어 나무 침대에 육구를 새겼다고 하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 의미가 좀 이상해 보였을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어릴 때부터 외모보다 성격으로 구분되었다고 합니다. 아멘은 더 활발하고 장난기가 많은 성격이며 어사르는 비교적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이라고 하죠. 또한 두 사람은 SNS에 사생활을 많이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요. 드래프트 당시 각자 여자친구로 추정되는 여성들과 함께 참석하기도 했는데 이후 공개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버타임 엘리트리그에 있을 당시 금융교육까지 받았다는데요. 그래서인지 두 사람은 사치스러운 모습보다는 가족의 안정을 지향한다고 합니다. 쌍둥이로 태어나 아버지의 독특한 커리큘럼으로 NBA까지 간 형제. 신기할 만큼 장점과 단점도 비슷한 두 사람이 다가올 시즌에선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다음 시간엔 또 다른 선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